3개월 동안 노력한 게 2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이어트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요요가 생기는 거는 나중에 유지할 때 뭘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다이어트 한의사 김지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후에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요요가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체중을 빼기 전보다 오히려 체중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요가 왔다, 요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요 없이도 다이어트 후에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후에 요요 없이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주세요. 요요 현상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극단적인 방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에 5kg, 3개월에 20kg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체중의 감량을 하려고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어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무리해서 빼는 거는 독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면 빨리 뺀 만큼 빨리 찔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노력한 게 2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3개월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다이어트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다이어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상황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굉장히 줄이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일정 몸무게에 도달해서 다이어트를 끝내고 원래 패턴대로 식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고 그 지방이 몸에 저장이 되면 결국 살이 다시 찌게 되고 우리의 몸이 저장을 많이 하는 체질로 바뀌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막의 낙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사막에서 낙타는 언제 물과 풀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속에 수분과 지방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식사량을 많이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기 쉬운 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식사량을 조절을 하게 되면 근육이 빠지면서 일시적인 체중 감소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체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양 결핍에 의한 탈모, 피부염,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불면증, 만성위염, 대사 이상 등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이어트 후 요요 없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첫째, 뺄 때 잘 빼야 됩니다. 요요가 오는 것은 나중에 감량을 하고 유지할 때 뭘 잘못해서 오는 것보다는 처음 뺄 때 잘못 빼서 요요가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감량기에 지나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과도하게 가져가면 99% 유지를 못하고 나중에 요요가 오게 됩니다. 이 다이어트는 감량기가 있고 유지기가 있는데 요요가 생기는 거는 이 유지기 때 뭘 잘못해서 요요가 오는 게 아니라 처음 뺄 때 이 감량기 때 잘못해서 나중에 요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량기에 만약에 식사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유지기 때 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요요가 오기가 너무 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가 생기는 거는 나중에 유지할 때 뭘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 뺄 때 굉장히 잘 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량기에 살을 뺄 때 일주일에 몇 킬로, 2주에 몇 킬로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으로 잡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것은 3개월에 지금 내 현재 체중의 10%에 해당하는 체지방을 뺀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뺄 때 노력이 100이면 유지할 때는 20의 노력만큼은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도 유지할 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노력은 해줘야 돼요.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식사를 거하게 해서 1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하루 정도는 예전에 감량기 때 식단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해줘도 체중 유지는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2번 30분씩은 햇빛을 보세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다면 이미 신체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고 우리 몸은 그 행동 패턴에 따라서 여러 호르몬들이 리듬에 맞춰서 분비가 되는데요.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신체와 정신이 모두 편안하고 활력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 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체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매뉴얼적인 공장형 진료가 아닌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이어트 후 체중을 유지하는 치료와 체질을 바꾸는 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20kg 넘게 체중을 감량하시고 2, 3년이 넘도록 그런 건강한 체중이 계속돼서 유지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요요 없이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해서 그런 건강을 유지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다이어트 진료를 하면서 10,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면서도 자신감과 자존감까지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외면의 치료인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담과 치료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드리면서 다시 예전처럼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끔 치료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힘드시다면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희 한의원에 저 믿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요요 없이 인생 몸무게 만들어 드리는 다이어트 한의사 김지승이었습니다. 안녕.